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A 3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북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260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137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남북 분단의 배경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 개념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남북 분단의 배경은 무엇일까 했는데 국제적 배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그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어떤 대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 간의 대결. 바로 이게 무슨 체제일까요? 바로 냉전체제가 되죠. 이런 냉전체제의 어떤 산물로서 남북이 분단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적 배경을 보면은 광복 이후 민족 내부의 응집력이 부족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서로 어떤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들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 남과 북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면서 그러니까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각각 따로따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갈등들이 구조화되면서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남북 분단을 고착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냉전, 아까 얘기한 냉전은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을 의미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이념 대립을 한 거, 이것을 바로 냉전, 콜드 워라고 하죠. 냉전 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첫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서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이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평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소극적 평화, 우리가 전단에서 배운 소극적 평화와 관련이 있겠죠. 이런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산 가족의 슬픔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바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데 또 이러한 어떤 통일이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민족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통일은 민족의 어떤 이질화 현상을 서로 이렇게 남남이 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지금 오랜 세월 헤어진 상태로 있으면서 이런 어떤 이질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통일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로 민족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이런 통일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흔히 분단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경제 외적 비용, 국방비를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이념 갈등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비용을
경제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커지겠죠. 바로 통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서 통일을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한 쪽 입장에서는 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북한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해서 자, 대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육로로 대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거죠.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통일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어떤 한반도가 어떤 그 위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면은 우리 한반도는 더욱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한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을 좀 더 살펴보면 개인과 민족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질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산 가족과 실향민의 아픔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통일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변 세계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은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필요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 및 노동력과 결합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군비 경쟁에 낭비되는 자원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좀 더 알아보기 통일 관련 비용과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담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분담 비용을 보면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경제 외적 비용의 총체를 바로 분담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담 비용은 경제적 비용과 경제 외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겠죠. 국방비를 지출한다든지 또는 외교 비용 우리가 남북한으로 나뉘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외교 비용이 굉장히 클 수 있겠죠. 어떤 대사관을 각각 따로 두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교 전쟁을 통한 그런 어떤 들어가는 소모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또는 이점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바로 분담 비용이라고 분담 비용 중에서 경제적 비용이라고 들 수 있고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산 가족의 고통과 이념적 갈등과 대립, 그다음에 국토 이용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경제 외적 비용이라고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무시 못할 비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분담 비용, 이런 분담 비용은 분담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통일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일 비용은 자,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통일 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단순히 없어지는 비용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투자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일 후 우리 민족이 남북한 간의 격차와 이질적인 비용 요소를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를 들면 화폐 통합 비용이라든지 행정제도 통합 비용이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 이익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통일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전쟁 위험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규모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 편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런 통일 편익이 크면 클수록 바로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요 세 개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통일은 우리에게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막대한 편익도 가져다 주죠. 그래서 통일로 분담 비용은 즉각 소멸되게 되며 초기 일정 기간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이지만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의 성격을 지니고, 그리고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3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39번째 디딤 영상 시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